안녕하세요. 똑소리 나는 재테크의 똑재입니다. 여러분, 찬바람 불어오면 배당주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보통 고배당주는 연말이 다가오면 주가가 오르기 때문에 미리미리 봐두는 게 좋은데요. 오늘은 ISA 계좌에서 담아가면 노후가 든든해질 국내 고배당주 두 종목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한 번쯤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시죠? 배당주에 투자는 하고 싶은데 도대체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해야 할지. 저도 초반에는 정말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저만의 배당주 고르는 기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으로 먼저 예적금보다는 배당률이 높아야겠죠. 원금을 절대적으로 보장해주는 예적금과 투자금을 어느 정도 잃을 수 있는 배당주의 수익률이 같다면 사람들은 누구나 안전한 예적금을 선택하겠죠. 최근에는 금리가 많이 올라서 배당주보다는 예적금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그래서 저는 최소 예적금보다는 높은 배당률을 줘야만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는 배당금보다는 배당 수익률을 체크해야 하는데요. 왼쪽에 배당금 순으로 나열한 사진을 보시면 고려아연의 한 주당 배당금이 2만 원으로 가장 높죠. 그럼 우리는 고려아연에 투자해야 할까요? 두 번째 보시면 한국쉘 석유가 나오는데 이 종목의 경우 배당금이 18,000원으로 2,000원이 더 적지만 배당 수익률의 경우 고려아연보다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배당금 자체보다는 투자금 대비 배당금을 얼만큼 받을 수 있는지 배당 수익률을 체크하셔야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배당 수익률만 또 봐서는 안 됩니다. 오른쪽 그림은 배당률이 높은 순으로 종목을 가져와 봤는데요. 배당률이 높은 종목들은 무려 30%가 넘는 수익률을 보이고 있죠. 그럼 사람들은 모두 투어리츠나 락앤락 같은 배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에 투자해야 하는데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배당주에 투자할 때 배당금이나 배당 수익률의 함정에 빠지지 마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 외에도 살펴봐야 할 몇 가지 조건이 더 있는데요. 아무래도 배당에 초점을 맞춘 투자이다 보니까 얼만큼 꾸준히 배당을 지급했냐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여기서 매년 배당을 얼만큼 높여줬는지를 나타내는 배당 성장도 높을수록 굉장히 좋은데요. 최근 주목받고 있는 슈드가 배당 성장주이기 때문에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배당을 지급하다가 지급을 안 하거나 또는 큰 폭으로 배당을 삭감해버리는 일이 있으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히스토리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시총이 1조 원 이상, 그리고 재무가 안정적인지, 또 꾸준한 실적 개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합니다. 배당이란 기업이 번 돈을 주주들에게 배당으로서 분배를 하는 건데요. 즉, 여기서 실적이 좋다면 배당을 많이 할 가능성도 올라가겠죠. 꾸준히 장기적으로, 그리고 높은 배당 성장을 하려면 재무가 탄탄해야 합니다. 그 다음 조건으로는 우하향하는 주가 차트를 피하셔야 합니다. 물론 배당주 자체가 주가 상승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장주처럼 차트가 이렇게 예쁜 모양은 아닙니다. 보통은 같은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면서 등락을 반복하는데요. 어떤 배당주의 경우 주가가 계속해서 바닥으로 내려가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의 경우 배당금을 조금 더 받을 순 있어도 오히려 원금에 대한 손실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 외에도 사업 전망이 밝은지, 또 오너 리스크는 없는지, 경영 현황은 어떤지, 주요 공시나 재무제표도 한번 살펴보면 좋겠죠.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두 종목 역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투자하고 계시는 인기 종목인데요. 바로 맥쿼리 인프라와 SK텔레콤입니다. 오늘 두 종목에 대해서 아주 샅샅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은 맥쿼리 인프라인데요. 이 종목은 이미 너무나도 유명하죠. 간단하게 뭐 하는 회사인지 살펴보면 사회 필수 공공 인프라에 투자하는 회사입니다. 인프라에 투자하여 벌어들인 돈을 주주들에게 배당으로서 나눠주는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물가가 계속 상승하게 되죠. 유로, 고속도로, 항만, 철도, 도시가스 등에 투자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 해지도 가능합니다. 현재 도로 사업 13개, 항만 사업 1개, 철도 사업 1개, 에너지 사업 3개를 진행하고 있고요.
최근에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모습입니다. 맥쿼리 인프라는 공공 인프라에 투자하면서 일부 정부에서 수입을 보장해주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한데요. 왼쪽의 그림을 보시면 정부에서 최소 수입을 보장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림은 실제로 맥쿼리 인프라가 투자하고 있는 사업과 재정 지원 기간인데요. 현재를 기점으로 정부 수입 보장 기간이 끝난 종목도 있고 아직 진행 중인 종목도 있습니다. 최근 이 보장 기간이 끝난 사업이 많아지면서 맥쿼리 인프라 사업에 대한 우려스러운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분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맥쿼리 인프라의 재무 정보인데요. 맨 왼쪽에 보이시는 제25기가 올해 상반기까지의 실적입니다. 1년 전체 기간 중 절반에 해당하는 기간인데요. 이 점 고려하셔서 보시면 운용자산과 자본금, 그리고 운용수익이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뉴스와 공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몇 달 전 시행한 유상증자는 구조조 청약을 마무리로 흥행에 성공하였고요. 에너지 사업 분야로 계속해서 투자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배당금에 대해서도 알아봐야겠죠. 맥쿼리 인프라는 꾸준한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유명한데요. 배당률이 5에서 7%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간 배당과 결산 배당을 지급해서 매년 두 차례 분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배당 기준일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입니다. 실제 지급일은 매년 2월 말과 8월 말이니 참고하세요. 맥쿼리 인프라의 주당 배당금입니다. 2016년을 기점으로 꾸준하게 배당금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급한 배당금을 한번 살펴보면 최근 가장 마지막에 지급한 배당 기준일이 6월 30일이었는데 이때 배당금은 한 주당 385원이었습니다. 전년도 같은 분기 대비해서는 배당금이 5원 올랐지만 바로 전분기 대비해서는 5원이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워하는 투자자분들도 많으셨는데요. 연말 결산 배당을 남겨두고 있는데 한 주당 385원에서 395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지급하는 배당금이 조금 더 높기 때문에 390원 정도는 지급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연말에 385원을 지급할 경우 올해 지급한 총 배당금은 770원이 되겠고요. 만약 395원을 지급하게 된다면 배당금은 총 780원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780원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배당 수익률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 건데요. 배당 기준일의 주가로 배당률을 구해볼 수 있습니다. 최근 3년간의 배당률을 보시면 약 6%대 수준인데요. 몇 년 전 예적금 금리가 정말 낮았던 것을 생각하면 맥쿼리 인프라의 배당 수익률은 훌륭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3년 역시 약 6%대의 배당 수익률이 예상됩니다. 제가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현재 시점으로 주가는 약 12,000원인데요. 12,000원을 기준으로 배당률을 구해보면 배당률은 6.4%입니다. 배당 수익률은 배당금을 주가로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질수록 배당 수익률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왕이면 주가가 낮을 때 매수를 하는 것이 좋은데요. 배당락이나 유증 등을 통해서 주가가 하락할 때 이를 매수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지 한번 살펴볼까요? 21년도에 맥쿼리 인프라의 최고 주가는 14,000원 정도였습니다. 이때 배당금 770원을 가정하면 배당률은 5.3%인데요. 22년 10월 24일 맥쿼리 인프라의 주가가 만원 초반대까지 빠진 날 매수를 했다면 배당률은 무려 7.4%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맥쿼리 인프라가 이렇게 인기 있는 이유는 뭘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안정적인 재물을 가짐과 동시에 꾸준하게 배당금을 주고 있고 또 저점에서 매수했을 경우 주가 상승까지 어느 정도 챙겨볼 수 있습니다. 2013년부터 23년까지 약 10년간의 주가 차트를 나타낸 표인데요. 성장주처럼 드라마틱하게 오르진 않았지만 10년간 2배가 넘는 꾸준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당률도 나쁘지 않고 주가도 느리지만 우상향을 해주고 있으니 아마 인기가 있는 게 아닐까 싶네요. 자, 그럼 이렇게 괜찮은 맥쿼리 인프라 결산 배당금을 받으려면 언제까지 매수해야 할까요? 보통
보통 연말 배당 지급 기준일은 12월 31일입니다. 이 날짜까지 주주 명부에 이름이 등록되어 있어야만 배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할 점이 국내 주식의 경우 영업일 기준 이틀이 지나야 결제가 되기 때문에 내가 매수를 하고 이틀이 지나야 주주 명부에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배당 기준일 이틀 전까지는 매수를 꼭 마치셔야 합니다. 오른쪽에 달력을 통해서 자세히 한 번 더 알아볼게요. 연말 배당의 지급 기준일은 12월 31일인데요. 이날은 빨간 날이기 때문에 올해 마지막 증시가 열리는 12월 28일이 실제 배당 기준일이 되게 됩니다. 참고로 12월 29일은 증시 휴장일입니다. 그럼 12월 28일이 배당 기준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틀 전인 12월 26일까지 매수를 마쳐야 하는데요. 만약 12월 27일, 그러니까 배당날일에 주식을 매수하면 해당 주식의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 매수일 다음 날을 우리는 배당날일이라고 부르는데요. 배당날이란 배당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날을 말합니다. 사라지는 날이기 때문에 이날 주식을 매수해도 배당금을 받을 수 없겠죠. 그래서 보통 배당날일에 주가가 많이 빠지게 됩니다. 참고로 우리가 12월 26일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배당날인 12월 27일에 해당 주식을 매도해도 배당금은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에 주목할 만한 고배당주 두 번째 종목은 바로 SK텔레콤입니다. SK텔레콤도 너무 유명한 회사죠. 국내 대표 통신주인데요. 무선통신사업과 유선통신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매출은 무선통신사업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SK텔레콤 T전화가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사업의 매출은 대부분 내수에서 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출의 비중은 굉장히 낮죠. SK텔레콤 역시 현금 흐름이 굉장히 양호하고요. 매출액과 영업이익, 영업이익률 등을 보시면 굉장히 꾸준하게 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와 공시도 살펴보겠습니다. 눈에 들어오는 용어가 있는데요. 바로 AI죠. 최근 SK텔레콤은 AI와 관련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공격적인 투자를 감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세가 될 사업에 뛰어드는 것은 굉장히 좋은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SK텔레콤의 배당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꾸준하게 배당을 지급하고 있고요. 국내 통신사 3사 중에 배당률이 가장 높습니다. 21년도 2분기부터 분기 배당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매년 4차례에 걸쳐 분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배당 기준일은 매년 3월, 6월, 9월, 12월이고요. 실제 배당 지급일은 5월, 8월, 11월, 4월입니다. SK텔레콤 홈페이지에서 나온 배당금 표인데요. 배당 수익률을 보시면 2018년 3.7%에서 2019년 4.1%, 2021년 5.3%, 2022년에는 6.8%까지 뛰었습니다. 작년에 배당률이 굉장히 높았던 것을 볼 수 있죠. 올해 역시 이에 준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주당 배당금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3분기까지는 전년과 배당금이 동일했는데요. 4분기에 배당금이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작년과 동일한 배당금이 나온다면 배당률은 6.8%가 됩니다. 여기서 조금 더 줄지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SK텔레콤은 주주환원 정책도 굉장히 잘 펼치고 있는데요. 최근에 낸 공시에서 자사주 소각과 자사주 매입 공시를 발표하였습니다. 자사주를 매입한 다음에 소각하게 되면 기업의 본질 가치는 변하지 않지만 발행 주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주당 가치는 높아지게 됩니다. 주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호재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실적과 배당이 모두 좋은데 주가는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가죠. 그런데 이는 비단 우리나라의 통신주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국의 대표 통신주인 버라이즌과 AT&T의 경우에도 정말 긴 시간이 지났지만 주가가 크게 오른다는 느낌을 못 받고 있죠. 통신주는 안정적이지만 저평가된 종목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를 잘 활용해서 배당 수익률을 높이면 좋겠죠. 주당 배당금을 3,320원으로 가정할 경우 시가 배당률 7%를 달성하려면 매입한 주식의 평단가가 47,428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55,300원이 되면 배당률은 6%로 조금 떨어지게 되네요. 3분기 배당 기준일이 오기 전에 주가가 계속해서 올랐었는데요. 배당락을 기점으로 주가가 8% 이상 떨어졌습니다. 지난 9월 26일에는 52주 최고가인 52,200원을 찍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때가 아닌 7월에 52주 최저가, 그러니까 43,300원의 주식을 매수했다면 시가 배당률은 무려 7.6%가 됩니다. SK텔레콤은 주가가 급하게 상승하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지난 7월처럼 주가가 빠졌을 때 해당 종목을 모아가시게 되면 7%가 넘는 배당률을 누려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종목에 투자하시려면 4만원 초중반이 왔을 때 꾸준히 ISA 계좌에서 담아가시면 충분히 괜찮은 투자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SK텔레콤 역시 마지막 4분기 배당금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마지막 매수일은 배당락 전날인 12월 26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늦어도 이날까지는 꼭 매수를 마치시길 바랍니다. 보통 마지막 매수일이 다가오면 주가가 많이 오르기 때문에 그 전에 만약 주가가 빠진 날이 있으면 미리미리 담아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국내 고배당주 두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쿼리 인프라와 SK텔레콤은 안정적인 우량 고배당주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6에서 7% 정도의 배당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 있고요. 연말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늦어도 12월 26일까지는 무조건 매수를 마치셔야 합니다. 배당주는 저와 같은 직장인이나 평범한 개인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종목입니다. 매매 타이밍을 재면서 주식에 굳이 매달리지 않아도 되는데요. 주가와 상관없이 꾸준한 현금 흐름이 가능합니다. 만약 계좌에 마이너스가 찍히더라도 배당금을 받기 때문에 충분히 버틸 수 있습니다. 또한 배당금이 쌓여가고 배당 재투자 금액이 늘어날수록 복리의 효과는 어마무시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저 역시 은퇴 시점에 가까워질수록 배당주 투자 비중을 늘려갈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왕이면 주가가 떨어졌을 때 모아가면 좋겠죠. 주가 저점에서 매수하게 되면 배당금도 챙길 수 있고 어느 정도 주가 상승분도 챙길 수 있습니다. 보통 안정적인 배당주의 경우 주가의 급등락이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준이 오면 내가 매수를 하겠다고 딱 정해두시고 주가가 빠졌을 때 모아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또한 국내 고배당 주식에 투자하실 경우 일반 계좌보다는 ISA 계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배당 소득세를 최대 400만원까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낀 금액으로 다시 배당주를 살 수 있으니 무조건 활용을 하시는 게 좋겠죠. 이러한 전략으로 조금씩 모아 가시다 보면 분명히 노후에 든든한 배당주 나무가 탄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괜찮은 종목 있으면 많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제와 함께해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